세계 종말을 테마로 하는 영화 버드박스는 2018년 말에 개봉했고 이미 놀라운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관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래는 관객들이 이 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괴물의 모습은 이 스릴러 영화의 팬들이 잠을 설칠 만큼 흥미로운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시나리오 작가 에릭 하이세러는 처음에는 영화 제작자들이 이 괴물을 스크린에 보여줄 계획이었다고 말합니다. 영화에서 멜로리가 집안에서 괴물과 마주치는 장면이 나왔을 거예요. 이 괴물이 영화의 주연으로 등장하지 않게 된 이유는 그 괴물이 별로 안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좀 우스꽝스럽게 보였어요. 그 괴물은 무서운 아기 얼굴을 가진 초록색 뱀처럼 생긴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불행히도 그 장면을 찍을 때마다 이 괴물은 산드라 블록을 웃게 만들었죠. 당연히 머리털을 곤두세우는 영화의 분위기와도 잘 어울리지 않았고요. 결국 수잔 비어 감독은 영화에서 괴물을 빼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책을 바탕으로 하지만 많은 세부 사항이 소설과는 다릅니다. 버드박스는 조시 말리먼이 2014년에 출간한 동명의 책을 원작으로 합니다. 하지만 소설과 영화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설 속의 배경은 디트로이트이지만 영화에서의 배경은 캘리포니아 북부입니다. 배우 존 말코비치가 맡은 더글라스는 자신만을 생각하고 술을 마시며 종말을 겪는 남자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는 종종 집에 머무른 사람들을 위해 이성의 목소리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소설에는 그런 캐릭터가 없어요. 영화에서 톰은 거의 끝까지 멜로리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그들은 그 집의 나머지 거주자들이 목숨을 잃은 후에도 거의 5년 동안 한 가족으로 삽니다. 그리고 톰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멜로리와 아이들에게 탈출할 기회를 주죠. 반면에 소설에서는 톰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게리의 배신에서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소설에서 멜로리는 톰이 죽은 후 리그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난처로 가기 위해 4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훈련에 돌입합니다. 영화에서 톰과 멜로리는 처음에 피난처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리그로부터 전화를 받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책의 결말은 영화의 결말과는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영화 끝부분에서 멜로리와 아이들은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착합니다. 피난처에서 그들은 미소를 띤 아주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발견하죠. 그리고 이 현상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피난처가 과거 시각장애인을 위한 학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괴물들을 볼 수 없는 거였습니다. 불행히도 책의 내용은 훨씬 더 끔찍합니다. 괴물은 피난처 사람들이 그 악몽 같은 존재를 볼 수 없도록 스스로 자신들의 눈을 멀게 한 후에야 그곳을 가만히 놔둡니다. 좀 심하죠? 세 번째, 버드박스가 넷플릭스 기록을 깼습니다. 이 새 공포영화는 개봉 직후 놀라운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정보 데이터 조사 업체 닐슨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2,600만 명 이상의 시청자가 버드박스를 봤습니다. 넷플릭스에 등장한 지 일주일 만에 말이죠. 이 같은 시청률은 넷플릭스 영화로는 첫 주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소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개봉 후 일주일 만에 4,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버드박스를 시청했다고도 하는데요. 닐슨이나 넷플릭스 모두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산드라 블록은 촬영할 때 진짜 눈 가리개를 했고 꽤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촬영의 대부분을 진짜 눈 가리개를 하고 지내자는 것은 산드라 블록 본인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것이 연기에 현실감을 더해줄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분명 영화 제작에도 어려움이 가중되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산드라 블록은 계속해서 카메라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녀의 계산에 따르면 촬영 일정의 약 50%는 눈가리개를 하고 보냈다고 하네요. 반면에 블록이 눈가리개 한 겹을 제거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그녀가 보이와 걸과 함께 뛰어가는 장면이었죠. 실수로라도 아이들을 나무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도 주변 사물의 윤곽을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배우가 눈 가리개를 하는 장면에서 눈 가리개에 구멍을 내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경험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촬영 장소가 계속 바뀝니다. 버드박스의 장소는 영화 내내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북부 캘리포니아의 몇몇 장소, 예를 들어 세크라멘토, 소살리토, 그리고 산타로사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멜로리와 아이들이 건너는 강은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주 사이의 경계에 인접해 있죠.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신문에 따르면 생존자들이 숨어있던 집은 로스앤젤레스에 있습니다. 그건 캘리포니아 남부예요. 여섯 번째, 버드박스에는 몇 가지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된 후 팬들은 이 영화에 내포된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 영화의 메시지 중 하나가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멜로리는 모성에 대해 엇갈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영화에 등장하는 강이 부모로서의 어려움을 상징한다고 확신합니다. 이 스릴러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은 현대 소셜미디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운지에 대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영화의 시작 부분에서 멜로리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무리를 지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멜로리의 여동생 제시카는 이 사람들이 비록 서로 가까이 있지만 매우 외로워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요즘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가상현실과 소셜미디어가 실질적인 대화를 대체합니다. 또한 이 영화의 주요 아이디어는 한 사람의 삶에서 가족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멜로리도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존 말코비치는 촬영 중에 새들과 이상한 교감을 보여줬습니다. 출연진들은 존 말코비치가 일종의 새 조련사 같았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존 말코비치는 동물 조련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새들에게 발을 움직이라고 말할 때마다 새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건 그렇고 존 말코비치가 연기한 더글라스라는 캐릭터는 신기한 사람입니다.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미래를 예측하는 것처럼 보이죠. 많은 사건들이 그가 일어날 거라고 말한 방식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끔 영화를 보는 동안 여러분은 등장인물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더글라스 말을 들었다면 아마 지금 상황이 더 나았을 텐데. 하지만 그랬다면 영화에 별로 볼거리가 없었겠죠? 여덟 번째, 영화 제목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버드박스가 스릴러 영화로는 어울리지 않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야기에 새가 등장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제목이 아이들이 새를 기르던 신발 상자에서 유래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견에 따르면 영화 제목이 영화 마지막에 보이는 피난처를 암시한다고 하는데 그곳은 새들이 가득한 지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영화 제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여러 사실들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어느 것인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를 주고 이 비디오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눌러 삶의 밝은 면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